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빠른 거랑 센 거를 제일 구분을 못해요. 오른팔 근육을 이렇게 많이 쓰니까 얘가 강하니까 세다고. 근데 기본 개념을 보면 골프에 필요한 파워는 스피드인데. 저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 레슨을 할 때는 힘이라는 단어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해요. 왜냐면 힘이라고 표현을 하면 뭔가 이렇게 무거운 물건 들 때 그 힘으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게라는 표현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강하다는 표현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세게 치세요 하잖아요. 세게 치는 건 뭘까요? 세게 치는 거. 뭔가 근육을 이렇게 꽉 잡는 게 세게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분류했을까요? 파워를 만드는 주체가 틀리잖아요. 스윙어는 뭐가 만들어졌죠? 파워를 만드는 주체가? 몸의 원심력. 히트는 오른팔을 조금 근육의 힘으로 접었다가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를 만드는 주체가 뭐냐에 따라서 그게 나눠지는 거죠. 호라이즌트 힌지 같은 경우는 왼팔을 이렇게 픽스를 시킨 거잖아요. 이렇게만 움직이게끔. 그럼 얘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왼팔은 또 그네니까 몸의 원심력이 작용을 하면, 이 상태에서 원심력이 작용을 하면 얘는 크로징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히터 같은 경우는 오른팔이 몸의 피벗을 제어를 대부분 하니까 놓고 경첩을 이렇게 기울어진 면에 이렇게 픽스를 시켜놓고 오른팔이 접었다 피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45도 방향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둘 중에 어느 게 더 파워가 셀까요? 호리존털 힌지가 파워가 더 셀까요? 아니면 앵글드 힌지가 더 파워가 셀까요? 골프 스윙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구분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빠른 거랑 센 거를 제일 구분을 못해요. 근데 골프에서 필요한 파워는 스피드잖아요. 그 스피드의 단위가 뭐냐는 거예요. 자동차의 그 단위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킬로미터 퍼 아워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얼만큼 움직이는 물체가 많이 이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스피드가 더 빠른 거잖아요. 호라이즌트 힌지를 한번 해보면 몸의 원심력이잖아요. 왼팔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왼팔은 그네니까 몸이 이렇게 틀어지면 왼쪽 어깨도 그만큼 더 많이 틀어져서 이 클럽 헤드가 훨씬 더 많이 움직이죠. 앵글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른팔이 이렇게 펴지는 움직임에서 헤드가 가니까 호라이즌틀보다는 헤드의 이동량이 훨씬 적겠죠. 버티컬 같은 건 더 적겠죠. 그러면 어느 게 더 파워가 세냐는 거지. 골프에 필요한 파워는 스피드잖아요. 그래서 볼 스피드, 클럽 스피드, 클럽 헤드 스피드잖아요. 그러면 호라이즌틀 힌지가 훨씬 더 셀 수밖에 없죠. 골프에 필요한 파워는. 스피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제가 이 질문을 다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히터가 더 세다고 해요. 왜냐면 오른팔 근육을 이렇게 많이 쓰니까 얘가 강하니까 세다고. 그렇죠. 근데 기본 개념을 보면 골프에 필요한 파워는 스피드인데, 그래서 근육은 두 가지 움직임밖에 못 한다고 하잖아요. 이완과 수축? 수축을 시키면 세잖아요. 뭔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할 때는 우리가 그걸 세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빠를 때는, 빨리 움직일 때는 이완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예, 그거를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 레슨을 할 때는 좀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단어가 뭐냐면 힘이라는 단어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해요. 왜냐면 힘이라고 표현을 하면 뭔가 이렇게 무거운 물건 들 때 그 힘으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게라는 표현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강하다는 표현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세게 치세요 하잖아요. 세게 치는 건 뭘까요? 세게 치는 거. 뭔가 근육을 이렇게 꽉 잡는 게 세게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적정한 단어를 써줘야지 그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거든요. 클럽 헤드가 임팩트 이후에 어느 게 제일 많이 이동을 할까요? 세 가지 힌지 액션 중에 호라이즌트, 버티컬, 앵글드. 그렇죠. 그러면은 호라이즌틀은 스윙어가 쓰는 힌지 액션이고 앵글드는 히터가 쓰는. 그러면 스윙어랑 히터랑 어느 게 더 파워가 셀까요? 스윙을 했을 때 골프에 필요한 파워를 생각을 한번 해보죠. 스윙어? 왜 스윙어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골프에 필요한 파워는 뭐였죠, 우리가? 스피드잖아요. 자동차의 스피드의 단위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킬로미터 퍼 아워.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에 자동차가 많이 움직여주면 1시간에 100km로 가는 걸 1시간에 120km로 가는 거는 같은 시간에 자동차가 그만큼 더 20km를 더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이제 스피드잖아요. 그럼 이 클럽 헤드가 자동차라고 따지고 여기서 동일한 시간이에요. 호라이즌트 힌지를 쓰면 클럽 헤드가 이만큼이 갔어요. 버티컬을 쓰면 요만큼밖에 안 갔어요. 앵글드를 쓰면 요만큼이 갔어요. 그러면 이동 거리가 호라이즌트 힌지의 클럽 헤드의 이동 거리가 가장 많았잖아요. 그러면 골프에 필요한 파워도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프로님들한테 제가 이 질문을 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또 이제 얘기를 하시냐면 히터가 더 세다고. 골프에 필요한 파워가. 왜 그럴까요? 강한 게 세다고 하니까 오른팔을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쓰면 내가 근육에 뭔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파워가 더 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골프에 필요한 파워는 스피드예요. 센 거는 필요 없어요. 골프 스윙에 있어서. 거리가 많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빨라야 돼요? 클럽 스피드, 볼 스피드가 빨라야지 거리가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클럽 스피드가 빠르려면 임팩트 이후에 얘가 클럽 헤드가 많이 이동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버티컬 힌지 같은 경우 경첩을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틀어져도 오히려 가는 거를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호라이즌트 힌지는 왼팔을 경첩을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그럼 몸의 움직임에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훨씬 더 많이 가거든요. 요걸로 우리가 이제 스윙어랑 히터랑 파워가 어느 게 더 세다는 것도 힌지 액션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클럽 페이스의 스퀘어 힌지 모션을 보면, 자, 호라이즌트 힌지 같은 경우가 여기서 지나가고 나서 이 클럽 페이스가 저 뒤쪽을 보는 것처럼 롤이 가장 많았죠. 레이백은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에 앵글드 힌지는 레이백하고 롤하고 중간이겠죠. 그럼 요 세 가지 힌지 액션 중에 파워가 제일 센 거는 어떤 걸까요? 골프 스윙에서 필요한 파워가 제일 큰 힌지 액션은 앵글드? 왜 앵글드라고 생각을 하세요? 앵글드 힌지는 히터가 쓰는 거잖아요. 호라이즌트 힌지는 스윙어가 쓰는 거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스윙어랑 히터랑 파워는 뭐가 더 셀까요? 또 스윙어가 더 세요. 왜 그럴까요? 골프에서 필요한 파워가 뭐냐는 거예요. 원심력이죠. 더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면 공이 멀리 가려고 해요. 그럼 뭐가 빨라야 될까요? 스윙 스피드, 클럽 스피드, 볼 스피드예요. 스피드가 파워잖아요. 세 가지 힌지 액션을 보면 앵글드 힌지는 클럽이 요만큼 이동했어요. 버티컬 힌지는 요만큼 이동했어요. 앵글드 힌지는 요만큼 이동했어요. 호라이즌트 힌지는 이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뭐가 제일 파워가 세냐는 거죠. 호라이즌트 제일 쓴 거예요. 대부분 파워라고 하면 착각하실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쓰는 막 이렇게 근육에 이거를 쓰는 걸 파워로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골프에 필요한 파워는 스피드잖아요. 자, 스피드의 단어가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저거를 풀어보세요. 동일한 시간에 움직이는 물체가 많이 이동을 하면 스피드가 빠른 거죠. 그럼 여기서 움직이는 물체는 골프 스윙에서 뭐가 있을까요? 클럽 헤드예요. 클럽 헤드가 어느 게 더 제일 많이 이동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력이 오른팔에 근육을 쓰는 것보다 파워는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 분들이나 학생 레슨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단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세게 치세요. 강하게라는 표현도 잘 안 써요.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였잖아요. 세게 치라는 표현. 세게 친다는 건 뭘까요, 도대체? 세게 친다. 세게 친다고 하면 대부분 아마추어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뭔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쓰는 것처럼 근육을 자꾸 이렇게 수축시키려고 하는 그 힘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강한 거, 강하게, 강하다는 표현도 잘 안 해요. 센 거, 그런 걸 잘 안 하죠. 그래, 근육은 두 가지 운동밖에 못 한다잖아요. 우리 근육은. 무거운 거를 들 때는 수축을 시키고, 이완이 돼요. 빨리 움직이려면 둘 중에 어느 상태가 돼야지 우리 몸이 빨리 움직일까요? 이완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세게 치라고 하면. 그래서 아까 프로님들이 말씀하셨던 이런 게 수축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수축이 됐을까요? 임팩트 순간 내가 힘을 이렇게 꽉 줘서 내 근육으로 뭔가 노력을 하면 그게 파워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프로님들은 알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거리가 안 나간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잖아요. 따기를 때려. 요즘 따기 때리는 그 대회도 있던데 따기를 세게 때리는 게 아플까요? 아니면 빠르게 때리는 게 아플까요? 얘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빨리 지나가는데 이 사람의 볼이 여기서 걸리니까 내가 충격이 되는 거지. 맞는 순간 내가 세게 때려 근육을 수축시키면 가는 걸 못 가게 잡는 거 아닐까요? 결국은 얘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로. 골프 스윙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내가 수축을 시키면 그냥 내버려두면 앞쪽으로 가는 거는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가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맞는 순간 얘를 오히려 감속을 쓰는 힘을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가. 보통 우리가 힘하면 어떤 힘을 일반 사람이나 학생들이 상상을 할까? 힘이 세다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무거운 거 들 때 쓰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임팩트 순간에 내가 거리를 내기 위해서 파인 앵글 숙인 거 유지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얘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세다고 안 느껴지는 거죠. 학생들은
내가 여기서 뭔가 인상이 찌그러져서 뭔가 내가 근육이 막 이렇게 수축이 되고 뭔가 아픈 거를 참고 이게 파워라고 잘못 무거운 물건 이렇게 들 때 쓰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죠. 골프는 힘이라는 게 정말로 오해를 많이 만드는 단어인데 보통 우리가 힘하면 어떤 힘을 일반 사람이나 학생들이 상상을 할까? 힘이 세다고 표현을 하면? 그렇죠. 이게 뭔가 이렇게 무거운 거 들 때 쓰는 힘이잖아요. 아까 우리 골핑머신 얘기했을 때 4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스티어링, 퀴링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머리 위치 지키는 거잖아요. 바빙이라는 거는 머리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말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설정한 스파인 앵글, 수직적인 앵글을 변화를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웨이는 뭐냐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 수직으로도 숙여지지만 스탠스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오른쪽으로도 기울어지죠. 그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면서 임팩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거든요.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임팩트 순간에. 내가 거리를 내기 위해서.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들어놓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요 끝을 맞추기 위해서 머리 위 스파인 앵글 숙인 거 유지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얘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세다고 안 느껴지는 거죠. 학생들은 내가 여기서 뭔가 인상이 찌그러져서 뭔가 내가 근육이 막 이렇게 수축이 되고 뭔가 아픈 거를 참고 이게 파워라고 잘못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정말로 아까 프로님이 말씀한 것처럼 무거운 물건 이렇게 들 때 쓰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죠. 골프는 아무것도 안 하면 떨어지잖아요.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는 걸 방해 안 하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는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면 얘는 충분히 여기까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안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 거랑 빠른 거의 차이. 저는 그래서 그렇게 힘쓰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100m를 세게 뛰어보라고 표현을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100m를 세게 뛴다고 치면 이 다리를 어떻게 될까요? 막 힘을 꽉꽉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빨리 안 가겠죠.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학생들이 오해하는 그 임팩트 순간에 힘을 쓴다는 얘기는 클럽이 여기서 떨어지고 오른팔이 이렇게 펴질 때 내 몸이 오른쪽이 이렇게 공에 갖고 왼쪽이 멀어진다는 건 비켜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도 얘는 여기까지 잘 갈 수가 있는데 이건 가는 거를 잡는 힘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감속이 되는 거지.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맞죠? 이게 앤드리스 벨트잖아요. 여기서 직선이 있고 여기 도르래가 있으면 벨트는 이 도르래를 타고 움직이죠. 직선으로 가서 도르래를 만나면 손도 도르래를 타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얘는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얘가 도르래가 작동을 하려면 몸이 막힌 상태에서는 안 돼요. 도르래 구간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이렇게 오른쪽은 푸시가 되고 왼쪽이 열어주는 동작이 돼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른팔로 하면 이게 잘 돼요. 근데 왼팔로 하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왼팔로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 시키면 어떻게 되냐? 왼팔로 하면 이렇게 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오른팔로 하면 잘 되잖아요. 열리는 게 잘 되잖아요. 왼팔로 하면 이 왼팔로 여기서 세게 이렇게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왼팔에 근육을 써서 얘를 이렇게 끄집어 내리려고 하잖아요. 얘가 여기 남아 있어야지 얘를 끄집어 내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깨가 여기 있는 상태로 얘를 끄집어 내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여기서는 힙 슬라이드가 되면 척추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걸 헤드가 이렇게 떨어지게만 허용만 해주면 이 동작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는데 안 해도 되는 노력을 자꾸 하는 거죠. 보통 아마추어 분들. 그러니까 직선 구간에서 앤드리스 벨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벨트의 속도는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도 내가 손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체감이 안 들고 그냥 그대로만 내려와주고 이 곡선 구간에서만 내가 착 비켜주면 순간적으로 가속이 붙는 거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호모 켈리는 또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노력이 파워라고 믿는 거래요. 대부분 여기에 속아요. 얘를 힘을 줘서 빨리 내리려고 한다고. 그럼 내 손에서는 되게 노력을 한 것 같지만 그건 스윙 전체적인 틀에 봐서는 되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 곡선 구간을 만나면 가속이 붙으면서 이 끝에 붙어있는 클럽 헤드의 속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직선 구간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곡선을 만났어요. 어때요?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렇게 빨리 가요. 근데 이거를 알면 세게 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앤드리스 벨트. 자, 클럽 헤드 움직임의 중요한 요소래요. 이 앤드리스 벨트가 얘가 이렇게 계속 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양쪽에 이렇게 도르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벨트예요. 얘는 계속 무한대로 돈다고 이제 호머켈리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얘가 머리, 얘가 다리, 얘가 클럽. 그리고 얘는 뭐냐면 여기가 손이 움직이는 이 벨트예요. 손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손이 여기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보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려면.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이 움직임이 손의 움직임, 클럽의 움직임을 잘 제어를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클럽 헤드 움직임의 주요한 요소이며 손이 움직임을 결정을 한대요. 직선 부분에서 벨트가 이렇게 양쪽에 있다고 치면 손이 올라갈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겠죠. 이렇게 돈다고 치면 계속. 그럼 직선 부분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려올 때. 그러면 이 벨트의 속도가 직선 구간에서 속도가 변할까요? 안 변하죠. 근데 얘가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손이 이 벨트가 곡선을 만나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프 스윙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릴리스 구간은 어딜까요? 여기죠. 여기부터 릴리스가 되겠죠. 그럼 손이 이 벨트를 따라서 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벨트가 이렇게 있고 이 부분에 벨트가 있어요. 이 손은 양쪽 풀리를 붙인 벨트를 따라서 손이 움직인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얘 손은. 그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향해서 얘는 직선으로 내려가겠죠. 그때 이 손의 속도는 변하지 않죠. 근데 얘가 이 곡선 구간을 만나면 가속이 붙으면서 이 끝에 붙어 있는 클럽 헤드의 속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내려올 때. 근데 대부분의 미스가 뭐냐면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려고 하냐면 얘를 힘을 줘서 빨리 내리려고 한다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우리가 가속이 클럽 헤드가 빨라져야 되는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손해를 볼까요? 인위적으로 이 속도를 빨리 해버리면 직선 구간에서 이 도르래 구간이 엄한 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릴리스 구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내 손에서는 되게 노력을 한 것 같지만 그건 스윙 전체적인 틀에 봐서는 되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미스를 어떻게 하나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서 세게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면 세게 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만 유지하고 저쪽을 향해서 똑같은 속도로 가도 결국은 여기 밑에 있는 도르래 구간을 만나면 손이 돌기 때문에 이 끝에 붙어 있던 클럽 헤드의 속도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거를 체험할 수도 있어요. 한번 나와 보시죠. 자, 저랑 이렇게 손을 잡아보는 거예요. 손을 잡고 일로 갈 거예요. 제가 손이고 프로님이 클럽 헤드예요. 직선 구간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곡선을 만났어요. 어때요? 더 가볍대요. 그러니까 그 원리인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렇게 빨리 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정한 데서 내가 이렇게 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손으로 뭔가를 내려올 때 내가 노력을 하는 거는 그거는 안 해도 되는 노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를 생각하면 그럼 도르래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파워를 내려면 직선 구간이 길어지면 되겠죠. 얘가 도르래가 이렇게 크면 얘를 더 이렇게 늘려버리면 직선 구간을 늘려주면 도르래가 더 작아지니까 임팩트 순간에 더 큰 가속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려고 뭐를 하냐면 아까 우리가 네 이렇게 놓고 얘 풀리는 걸 최대한 지연시켜주면 직선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도르래 구간에서 돌게끔만 해주면 내가 불필요한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충분히 좋은 골프 스윙이 가능하다는 거죠. 손은 항상 여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직선 구간은 속도에 변화가 없겠죠. 이렇게 내려올 때도 손의 속도가 변화가 없겠죠. 여기서는 결국은 밑에 도르래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도르래 크기가 작아지거나 벨트 스피드가 증가하면 손을 인위적으로 내가 빨리 움직이지 않아도 클럽 헤드 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요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내가 불필요한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호머켈리는 또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클럽 페이스 정렬을 위해 손은 클럽을 팔에 부착한 강력한 조정 가능한 클램프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플랫한 왼손목을 유지를 하고 이 왼손목은 회전 모션과 수직 모션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손목 코킹조차도 손목 근육의 작용이 적절하지 않으며 유일한 손목의 기여는 유지래요. 그럼 얘가 이렇게 유지가 됐어도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는 움직임에서 왼손목 코킹이 되든지 아니면 원심력에 의해서도 왼손목 코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손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노력이 파워라고 믿는 거래요. 대부분 여기에 속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최대 회전 속도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